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관리하세요? 정확히는 뭐 피부 관리, 미용 관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관리하세요? 안 하세요? 관리 안 하세요? 아이고, 얼굴 관리가 엄청 중요한데 뭐 한간에는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자는요 법정에서 평균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는다 그래요. 판사가 예쁜 사람에게는요 판결을 조금 더 좋게 내린다는 거죠. 그래요. 양귀비가 잡혀서 목을 베기. 그림이 아직 안 나오네요. 짜잔. 제가 중요한 게 아닌데. 나와라.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라. 그러면 됐어요? 방금 했던 말이에요. 판사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양귀비를 잡았을 때, 양귀비를 처형하려고 할 때 군인들이 아무도 처형을 못했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군인이 호기롭게 내가 하겠습니다. 칼을 쫙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죠.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을 천으로 동동동동 감고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 사노요코라는 분인데요. 이번은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치매 걸린 어머니, 그다음에 자기가 암 걸리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참 굉장히 이 죽음과 상실에 굉장히 초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죽는 게 뭐라고 책에 보면 요 얘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 되어도 여자는 얼굴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70년 동안 충분히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굴 생김새에 따라서 여자는 더 힘들 수도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예쁠수록 행복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시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얼굴이 예쁘다.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거울에 나올 때마다 아침에 거울에 나온대요. 아침마다 나올 때요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해요. 어머 잘생겼어. 어머 이러고 나와요.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 나밖에 없어. 어머 저처럼 생긴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엄청 없어요. 그 얼마나 특별해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억 인구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 나밖에 없어. 아멘. 이렇게 하고 나와요. 뭐라도 여하튼 우리가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얼굴 관리를 잘하는 거 중요하죠. 요즘은 얼굴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상 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인상을 주느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얼굴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장 속에 있는 우리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늘어요 줄어요? 그대로 있어요?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만히 있으면 유익균이 늘까요 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줄어요.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정말로 필요해요.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까? 관리에서 처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예요. 자,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땐 생각나죠? 엄마의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들리고 생각 안 나시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이죠. 있었습니다. 그때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장에 거의 균이 없습니다. 무균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출산을 쫙 해서 엄마 뱃속에서 쫙 나오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요. 출산을 쫙 할 때 프레보텔라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을 엄마로부터 받으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균이 중요한 게요. 모이의 유당, 락톡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잘 분해해 가지고 에너지를 쫙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얘들이 이렇게 유당을 분해하면서요. 또 다른 유익한 물질들, 미생물들도 만들고 유해한 미생물들은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돼서 자연 분만하고 모유를 먹은 아이들이 유해균이 적어서 면역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산을 할 때부터 제왕절개보다 그냥 자연 분만하는 것이 좋은 미생물을 아이가 갖고 면역력이 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우리 막 며느리 생각나고 사촌의 사촌 뭐 생각나죠? 제왕절개인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요 36개월이 지나면 자연 분만이든 제왕절개를 했든 좋은 균이 배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36개월 전까지는 면역력이 분명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균들을 쫙 이렇게 받았는데 이 균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이죠. 먹는 거잖아요. 균들이요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쫙 갈라집니다. 모유에는요 유당, 지방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유에 올리고사카라이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올리고사카라이드는 아이의 어떤 양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생물이 먹습니다. 엄마 모유에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생물들이 먹으면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균은요 소화를 잘 할 수 있고 면역력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박테로이데스라는 것이 있는데 얘도 어떤 일을 하냐면요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모유에 들어있는 올리고사카라이드가 이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좋은 균들을 늘리게 할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시키는 균을 정착시키는 것이죠. 분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유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깨끗하게 다시 먹을게요. 모유에만 있고 분유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면 올리고사카라이드를 분유에다가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유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했죠. 그래서 만들려고 노력해봤을까요? 했죠.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유에 이 정말 중요한 올리고사카라이드를 끊임없이 만들려고 했지만 저는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유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분유를 먹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마 품속에서 그렇게 먹고 자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군집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잘못되면 이제 불균형이 오면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불균형이 오면서 미생물의 불균형이 결국 어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익균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굶어 보셨어요? 굶어 보셨죠. 저도 3일 굶어 봤습니다. 신학과 갔는데요. 뭐 우리 훈련 시킨다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금식을 3일 동안 했습니다. 3일 동안 하면서 기도 동산 올라가니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이야기. 밤 냄새가 난다 굶으면. 근데 정말 그 멀리서 밤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억지로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막 말만 걸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나요. 그렇죠? 사람이 굶으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찬가지죠. 얘들이 이 장 속에서 굶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우리 장 속에 95%의 균들이 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시 체크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예. 우리 목사님 참 젠틀해요, 그렇죠? 예. 혹시 안 되면 어제 잘 됐던 애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봅니다. 자,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 속에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탄수화물과 섬유질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곡물, 현미, 과일, 야채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안 먹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될까요? 굶게 됩니다. 굶게 되면요, 얘들이 나중에 막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막 나가지고 이 장의 점막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이 장의 점막에 뮤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섬유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굶어요. 얘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쌀밥 먹고 쌀밥 먹으면 쌀이 어디서 다 소화돼요? 위에서 다 소화됩니다. 순식간에 혈당을 확 올리잖아요. 야채도 안 먹고 그냥 고지방에 고탄수화물 먹으면 대장까지 아무것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굶어서 장에 있는 뮤신을 이렇게 먹게 합니다. 이 점막이에요. 근데 점막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장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계속 얘들이 파먹으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구멍이 뚫립니다. 그것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 누수,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멍이 나니까 글로 여러 가지 이 병원체들, 그다음에 단백질, 박테리아, 감염성 유기물들이 밖으로 쫙 나가게 됩니다. 쫙 나가면서 얘들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요게 이제 장의 틈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를 얘들이 막 갉아먹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체들이 이제 병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자기 스스로도 파먹어서 그렇지만 굶어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서 통곡물이나 곡식이나 곡물 같은 걸 안 먹고 야채 과일 안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게 이 야채랑 통곡물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또 저렇게 만듭니다. 글루텐. 쫀득쫀득한 우리 밀가루 좋아하세요? 글루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그 글루텐 역시 저렇게 이렇게 누수가 생기도록 만듭니다. 또 누수가 생기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환경이에요. 환경 독소.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이고 참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아이고 뭐 지키고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에 걸리지 않고 자연사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게 세계 질병 지도예요. 1순위로 죽는 걸 색깔로 칠한 겁니다. 이 분홍색은 심장병이에요. 하늘색은 암입니다. 암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에이즈.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파란색 돼 있잖아요. 요 파란색 뭐예요? 이것도 역시 암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자연사 하는 사람 1.8%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한 명만 그냥 자연사하고 다 질병으로 죽어요. 여기 지금 몇 분 계시죠? 100명이 안 되니까 헐,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명도 전부 다 질병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 기별을 지키면 그 자연사는 확률 우리가 더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영상이에요. 짜잔. 질이 감소한다. 다시 들어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의 세포 사이를 촘촘하게 만드는 뮤신이라는 물질이 감소한다. 이 성분이 줄면 장 점막 사이의 연결이 점차 느슨하고 헐렁해지면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독소, 세균 등이 장을 통과하게 되고 온몸으로 퍼지며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다.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통곡물, 그다음에 야채, 과일들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흰 쌀밥 위주의 식습관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한다. 장 속에는 미생물뿐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토피, 갑상선 등의 면역 질환, 비만과 당뇨 등의 대사 질환, 그리고 우울증과 파킨슨 등의 뇌 질환까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다양한 질병과 연결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A lot of data right now is showing that as 나오죠. humans 가공식품, have 항생제, 제왕 led an 절개. increasingly 제왕절개 말씀드렸잖아요. industrialized life with 처음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packaged 그래요. processed food, antibiotics, C-sections, that even in healthy people we have done tremendous damage to the gut microbiome. And it's possible that all of us in the industrialized world are walking around with a microbiome that is a bit disturbed, that's a bit problematic, and driving us towards some sort of disease eventually. 그래서 방금 보셨듯이 이 장 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불균형이 깨지는 게 뭐예요? 먹이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장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오히려 소장에 머물고 그 소장에 머문 그 고기를 분해하기 위해서 대장에 있는 균들이 글로 막 이동을 해요. 폭증합니다. 그래서 폭증하면서 소장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좋은 균인데도 폭증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는 통, 곡물, 과일, 야채, 식이섬유가 충분한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통곡물과 과일이 이 대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 통곡물이나 야채, 과일들이요. 이 뱃속에 들어가서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 단세 지방산은 대장 상피 세포의 에너지원이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물질이며 에너지로 바로 이용이 가능한 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뇌졸중,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에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지방산이다. 그래서 이것은 흔히 짧은 지방산이라 그래요. 짧은 지방산. 그 짧은 지방산, 단세 지방산들이 이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 대장에서 만들어지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단세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단세지방산은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는 식이섬유, 그렇죠? 또는 난소화성 올리고당 등 장내 세균이 분해하여 만들어지는 대사산물로서 분자 구조상 짧은 사슬이며 간단히 이야기하면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 발효하는 것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단세지방산이 엄청 중요한 물질인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통, 곡물이나 야채나 과일을 먹은 것들이 소화가 다 안 돼가지고 대장까지 가고 대장에서 그것을 미생물들이 막 분해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세지방산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단세지방산. 그러면 아까 단세지방산은요. 짧은 지방산이라 그랬어요. 그럼 고기는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그래서 걔는 당연히 단세지방산 못 만들어내죠.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물과 좋은 채식을 하는 것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걔들이 그 안에서 대사 물질을 만들어서 그 대사 물질이 아까 얘기했듯이 점막, 고기를 먹으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염증이 나중에 암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증이 잘 생기면은 이 점막이 얇으면은 염증도 더 잘 생기거든요. 근데 단세지방산,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만드는 단세지방산은 그 점막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익균도 더 잘 자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굉장히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첫날 얘기했죠, 어제 얘기했지만 그렇게 계속 굶으면요, 이 뚱뚱한 균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이 곡물과 야채를 많이 먹어야 날씬하게 해주는 균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은요 기억력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깜빡깜빡 잘 이렇게 하는 쥐에다가요 단세지방산하고 단세지방산을 집어넣고 또 그것을 잘 만들 수 있는 균을 집어넣더니요 이 쥐가요 갈수록 점점 똑똑해지더라는 겁니다.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세 지방산과 이 식이섬유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걸로 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사과 있습니다. 사과 껍질째 드셔야 되는 거 알죠? 아유 농약 섞어서 안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농약이 저 안에 절대 못 들어가기만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과일을요 우리가 사셔서 포도 같은 것도 한 5분만 담가놔도 대부분이 다 씻겨져 나갑니다. 정말 신기해요. 심지어 사과 이렇게 농약 묻은 거 싹싹 닦아서 잘라서 해보니까 농약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잘 떨어져 나갑니다. 껍질째 드시면 이 팩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장에 딱 가가지고 약산성을 유저시켜서 나쁜 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유익균 중에 대표적인 게 페칼리박테리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미생물 이름이에요. 박테리아 이름인데 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서요. 이 우리 몸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과 하나씩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 팩트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과 쫙 말려가지고 나 맨날 먹어야지. 그럼 어때요? 안 돼요. 이 말린 과일은요 과당이 굉장히 농축돼 있기 때문에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뭐 이렇게 확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에 위험함이 있어서요 말려서 먹거나 갈아서 먹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귀리, 여기 귀리와 관련된 논문이 혹시 찾아보기 원하시면 찾아보라고 제가 저렇게 써놨어요. 이 귀리는요 이 베타글루칸이라 그래갖고 이게 사람이 위에서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장까지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미생물이 이것을 다 소화시킵니다. 다 소화시키면서요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줘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3g만 먹어도요 콜레스테롤이 확 낮춰진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지방도 만들어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김하고 해조류는 어떨까요? 이 김하고 해조류와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논문이 저기 이렇게 쭈루루룩 3가지가 있는데 혹시 살펴보실 분들은 살펴보시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장내 미생물들이 이 해조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분해하는데요. 막 분해하면 짧은 지방사슬산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해조류들도 그렇게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분해를 하니까요, 얘들이 나오는 대사물로 인해서요,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막 살아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 해조류 이런 거 역시 우리 장 속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일날 케이크보다는 뭐가 좋아요? 미역국. 미역국이 좋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케이크 대신 미역을 선물하세요. 버섯은 어떨까요? 버섯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이 뱃속에 있는 미생물이요. 그 개수, 유익균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유익균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비해요. 이 균은요. 정말 폭증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금방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해요. 정말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유익균의 종류가 늘어나게 하는데 버섯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양송이 버섯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유익균을 늘릴 뿐만 아니라요, 안 좋은 균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하더라는 겁니다. 걔들이 딱 서 있다가 이 유해균들이 머리를 삐죽삐죽 내면 야, 너 어딜 나와? 쾅쾅쾅쾅 이렇게 해갖고 못 자라게 하더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에도 버섯은 뭐 항암, 면역력, 콜레스테롤 감소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혈당 잘 조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이 뱃속에 있는 이 유익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양파 너무 좋죠. 여기 이눌린, 그다음에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이눌린은요 유익균이 굉장히 좋아하는 먹입니다. 너무 좋아요. 뭐 어떤 음식들 좋아하세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누룽지래요. 이 친구는 누룽지를 엄청 많이 먹는데 이 유익균들은 이 이눌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락토올리고당이요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 프락토올리고당은요 장벽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얘 역시 우리가 잘 알듯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뭐 우리 HD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 뭐 LDL이라고 그러고, LDL은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까면 깔수록 정말 대단한 아이죠. 그런데 이것을 날로 먹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우리 잘 좋아하시는 건데 여기도 역시 유익균이 좋아하는 이눌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눌린을 통해서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라고 굉장히 유익한 균이에요. 균 중에 대표적으로 이 좋은 유익균입니다. 이 유익균들이 잘 자라게 만들고 얘들도 역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짧은 지방산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장에서요 미네랄도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거 드시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늘 역시 이 알리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뇌졸중, 심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항암제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이 뱃속에서 유익균들이 참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견과류들이 있잖아요. 이 아몬드 같은 경우 이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서요. 재밌는 한 실험에 의하면 6주 동안 아몬드하고 아몬드 껍질을 딱 먹여보니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유익균 중에 대표적인 애라 그랬잖아요. 그 애들이 확 증가하더랍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껍질째 이렇게 먹인 거예요. 6주 동안 먹이면서 장에 있는 균을 관찰했더니 유익균이 이렇게 늘어나더랍니다. 그리고 병원균, 병을 일으키는 이름을 좀 불러드릴게요. 클로스트리움 페르프리게스, 뭐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이 균의 수가 확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째 견과류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뭘 먹으면 좋아요? 견과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지방산을 만드는 야채와 곡물과 과일을 먹는 것은 우리 몸속에 특히 대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긴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 육식은 어떨까요? 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했죠. 나쁜 지방산인데 얘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염증도 많이 일으키죠. 그리고 유익균들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왜 못 자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는 대장까지 가지 않습니다. 굶주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사증후군, 지방간,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요 붉은 고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아요. 붉은 고기 뭐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햄, 뭐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포항지방산의 비율이 저 고기보다 더 높은 게 있는데 유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유해균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그리고 뭐 햄버거, 치킨, 피자 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사진 보였더니 와 이러더라고요. 와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육식은 이 동맥경화나 많은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좋아요. 특히 이 고기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콜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린. 이 콜린은요,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트리메탈아민 N옥사이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고기에 콜린이 들어있는데 그 콜린이 몸속에 들어가면 몸속에서 미생물들이 걔를 막 분해를 하면서 트리메탈아민 N옥사이드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들이요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근경색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고기에 있는 콜린을 결국 장내 미생물들이 막 분해하면서 이 물질들이 나오고 이 물질들에 의해서 동맥경화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성 단백질들은요 노폐물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노폐물들이 나중에 몸속에서 질소, 요소, 암모니아로 이게 딱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소니까 간하고 신장이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매운 음식 먹으면요 우리 몸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자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세포들은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동성 단백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독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간과 신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기에 있는 콜린을 아까 분해하면서 발암 물질들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걔들이요 특별히 이 암이 발연기, 촉진기, 전진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처음에 촉진기는 이렇게 씨가 막 자라는 때입니다. 근데 그 자라는 때요, 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훨씬 더 암세포들이 빠르게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암 초기에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부인은 교인이시고 남편은 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육식하지 않고 설탕 먹지 않도록 공고했는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고생해서 암에 걸린 거다. 나는 그래서 정말 잘 먹고 건강해질 거다. 이분이 이틀에 한 번씩 삼계탕을 드셨어요. 그렇죠? 얼핏 생각하면은 맞는 얘기 같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말이야 했는데 그렇게 드셨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쑥쑥쑥 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콜린이라는 고기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애를 분해할 때 굉장히 발암 물질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들은요 암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심장병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음식을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뭐 피자나 뭐 이런 고 칼로리의 음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있고 아메리카계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이 농촌에 있는 원주민들이 대장암이 10배나 적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먹는 것을 바꿨습니다. 바꿔봤더니 세상에나 이 짧은 지방산을 먹은 사람들 미국인 아메리카 미국인들은요 건강이 좋아지고 반대로 농촌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은 훨씬 더 건강이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의 특징이 보면 도시에 장수마을이 있어요? 도시에 왜 장수마을이 없을까요? 그렇게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먹고 바쁘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도시에는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많아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곡물과 과일과 야채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장내 미생물을 도시 거주자하고 그다음에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장수마을 있잖아요. 유산균 좋은 균이죠. 장수마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보면 슈도모나스, 살모넬라 이거 대표적이요 유해균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균입니다. 여기 살모넬라 보세요. 장수마을 있어요, 없어요? 장수마을 사는 사람 아예 없어요. 공기 좋고 좋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고지방의 음식을 먹는 도시 사람들은 저렇게 안 좋더라는 것이죠. 스님들은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뭐 어떤 사람들 아이고 안 보이는 데서 먹어 이렇게 했는데 안 먹는 분이 대부분이죠. 고려 시대 때 스님은 다 채식을 했습니다. 귀족들은 뭘 했을까요? 육식을 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스님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귀족들은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스님들은 몇 세일까요? 71세입니다. 71세. 그래서 좋은 곡물과 채소를 먹은 스님들의 이 수명만 봐도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고 요즘은 뭐 농약 치고 다 똑같고 비닐하우스 써서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는 통곡물, 과일을 조금씩 야채들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잘 드셔가지고 걱정이 없는데
후손들이 걱정이죠. 후손들도 잘 먹을 수 있도록 좀 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요즘 아이들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거든요. 이 유해균을 정말 많이 늘립니다. 그렇다고 안 먹일 수는 없고 라면 같은 경우는 60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음식을 먹는 대신 좋은 음식을 먹는 걸 조건으로 걸면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안 먹는 애가 있으면 그러면 라면 먹으려면 브로콜리를 먹어야 돼라고 제안해 보는 거죠. 그걸 왜 제안해 보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편견 때문에 그렇지 먹다 보면 좋아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희 아이도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켰거든요.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는 또 브로콜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조금 컸을 때 야, 너 자꾸 그렇게 아빠 말 안 들으면 브로콜리 안 줄 거야.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맛을 들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 통곡물과 과일과 야채를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장과 함께 정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장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한삼에서 근무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들고 까부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너 끝나고 나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를 딱 데리고 사무실에서 야, 너 수업 시간에 이런데 갑자기 애가 꼬로로로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꼬로로로록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둘이 같이 웃으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배에서 꼬로로로록 소리가 났을까요? 그 소리 어디서 나는 거예요? 예, 소장에서 나는 겁니다. 소장에서. 이 소장은요, 여기 균을 간직하고 균을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깨끗이 비워야 건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비워져-가지고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것은 대장 안에 가스도 다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유해균들도 다 밖으로 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늘 이렇게 빨리빨리 잘 나갈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이 소장에 많은 균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소장의 세포가요 미토콘드리아를 만듭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소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장이 건강치 않으면 맨날 늘 아이고 힘이 없어 이렇게 돼요. 아이고 힘이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당인가? 당도 아닌데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소장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활성화되려면 이 소장이 늘 잘 움직여가지고 잘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소장이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잘못 이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이동하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식입니다. 육식하면 얘들이 쫙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육식은 안 하면 되는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풀어요? 막 기도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안 뛰어요? 빨리 뜁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스트레스를 딱 우리 몸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뇌로 보냅니다. 왜 그렇다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장도 빨리빨리 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요. 우리 이 몸의 상태가요. 어떤 일에 용기를 낼 때와 상태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와 함께 번지점프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밑에서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하고 아들은 같이 올라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거 무서워. 그럼 평생 그런 아빠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뛰어야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자 뛰자 이렇게 하니까 막 심장이 쿠닥닥닥닥닥 막 뛰죠. 그때 그 용기를 낼 때의 몸의 상태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상태가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의 두 얼굴이에요. 스트레스는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는 거 이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요. 위에 손을 소화가 안 되면 딱 대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몸이 이렇게 용기의 상태가 되었는데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시겠어? 아멘 하면 소화가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효과 본 사람 엄청 많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귀에 이명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막 귀에서 삐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뭐 약도 먹어보고 귀에다 뭐 연기도 해보고 뭐 별거 한약 잘 안 나요. 그때뿐이고. 그런데 제가 이거 깨달은 다음에요. 아 그래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야. 내 몸을 용기로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준비해 주실 거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그렇게 딱 생각하고 귀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뜻대로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하오니 들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명이 싹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는 없애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것,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이 여호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장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장이요, 소장이요. 이렇게 MMC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꿀럭꿀럭 하면서 음식을 진하게 만들어요. 얘들이 소장이 계속 활동을 하는데 이 소장이 유일하게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뭘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쫙 들어와서 소장까지 갔잖아요. 그럼 소장이 이걸 깨끗하기 위해서 싹 비워가지고 안 좋은 균도 다 내보내고 꼬르륵 소리 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이게 딱 멈출 때가 있는데 언제면 뭘 먹을 때입니다. 뭔가 음식을 딱 먹잖아요. 그럼 소장은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하고 딱 멈춰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자주 먹으면 얘가 당연히 자주 멈추게 되죠. 그러면 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소장이 망가질까요? 망가지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소장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야식이나 육식을 줄이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소장은 굉장히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활력도 많게 되죠.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맞히시는 분에게 꼭 선물 주세요. 한국인이 1년에 1인당 18kg이나 먹습니다. 이 음식은요, 종류가 180가지나 돼요. 여기 이 음식에는 미생물이 g당 1000만 개나 있습니다. 김치!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김치예요. 김치예요. 마지막에 엄마가 해줍니다. 이게 마지막 거였는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사케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습진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 하나가 디톡스 했더니 무정 없어졌다. 무정 없어진 거 왜 없어졌다고요? 설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탕을 줄이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존슨이라는 사람이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유해근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과 사멸을 반복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만약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생겨나는 게 감지되면 암이죠, 암. 폭소3, P53 같은 암 억제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망가진 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정상적인 세포 주기를 조절하고 암을 억제한다. 그런데 만약 필요 이상의 많은 당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는 오글루넥이라는 당분자가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당분자 오글루넥이 암 억제 단백질인 폭소3의 특정 위치에 달라붙어 P53이 주도하는 암 억제 회로가 붕괴되고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탕을 내가 얼마나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3끼만 먹어도요, WHO에서 권고하는 설탕량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아이들 1년 평균 설탕 섭취량이 28kg이 돼요. 자기 몸무게만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설탕이 아닌데 제로 콜라, 뭐 제로 사이다, 뭐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요구르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달죠. 신기해요. 그건 이유는 여기 아스파탐이라는 감미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정말 신기해요. 설탕이 아닌데 단맛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 뒤에 들어있어요. 아스파탐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설탕에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얘도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얘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확정했어요. 저는 발암 물질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발암 가능성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왜 가능성 물질이라고 얘기했냐? 조금이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 조금이라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 음식들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공 감미료라고 하는데 그런 인공 감미료는요 장내 이 유익균들을 다 해치고 유해균을 늘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 감미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변하고 낮은 정도의 염도를 초래하여 대장염 발생을 촉진하거나 비만이나 혈당 상승을 동반하는 비만 대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인스턴트 식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파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그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해로워요. 제가 한 6년 전에 요 교회 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들을 줄이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스턴트식품들은요 장내 미생물들이 잘 서식하는 이 점액층 여기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장 유형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단백질 섭취형, 섬유질 섭취형, 탄수화물 섭취형 이렇게 해서 박테로이드 유형, 프레보텔라 유형, 루미노코커스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육식 위주로 먹는 사람, 채식 위주로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고기는 안 먹는데 좀 밀가루와 단 거를 많이 먹는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형이 돼야 될까요? 박테로이데스 유형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험을 여기 이 서울대학교에서 했는데요. 이거예요. 그래프 보면 여기 하늘색이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섬유질 섭취형 프레보텔라 유형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나머지 유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실험인가 하면요. 긍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저 행복감을 느끼고 그 긍정을 더 잘 받아들이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더 잘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 속에서 똑같은 걸 먹어도 어떤 사람은 유익균이 잘 생기고 어떤 사람은 유해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리적인 것도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식 위주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확 그래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유행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긍정적인 거 예쁜 거 경험해도 뭐 인생살이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나타내요. 부정적인 것도요. 여기는 더 훨씬 더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밑으로 반대로. 그래서 채식 위주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 상황을 그 긍정을 더 행복감을 더 깊이 느끼고 행복감을 더 깊이 느끼면서 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더 많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요거는요 학생들 대상으로 채식이 긍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문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채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발생 위험,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면, 쌀밥과 같은 탄수화물, 그리고 육류를 많이 먹으면 우울증에 나타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이 남성은 일주일에 3-4번씩 라면을 즐겨 먹습니다. 먹을 땐 기분이 좋은데 먹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먹을 때는 맛있지 먹고 나면은 속 더부룩하고 괜히 먹었다 생각해요.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실제 라면이나 쌀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금세 혈당이 떨어지고 공복감이 밀려오면서 기분이 저하됩니다. 이처럼 감정의 진폭이 크면 우울증에 취약해집니다. 고기 음식도 우울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육류를 자주 먹으면 장내 유산균이 줄어듭니다. 장내 유산균은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유산균이 줄면 몸의 염증이 심해집니다. 최근에는 장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뇌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쉽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의 정신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잘 먹어야 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있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긍정의 마음이 먹는 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기 보시면요. 식단을요. 채식으로 바꾸니까 2주 지나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실험 전에 이 유익균의 종류를 나타낸 건데요. 2주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더니 저렇게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종의 숭도 숫자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회복시켜 준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채식 위주의 음식을 우리가 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 꼭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 기별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예수님을 두고 건강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 안식일날 현미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현미밥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막 식사당번에 가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왜 현미 안 했어? 현미 안 먹으면 배 아프단 말이야.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이렇게 했고 우리가 건강기별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건강기별을 살면서 내가 변화된 삶을 보고 내 성품을 보고 저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집사님 현미밥 싸우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싸는 길에 제 것도 싸우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두기 위해서 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것은 믿음의 방패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앞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 예수님을 믿음의 방패라고 상징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 쓰던 방패는요, 나무로 딱 돼 있고 그 위에 얇은 가죽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 겹으로 하기 때문에 불 화살이 쫙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방패에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화설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둬야 되지만 또 이 건강 기별에 있어서도 그 예수님 앞에 세우고 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늘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 모든 계획, 건강도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 전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처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지 슈아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요. 이분 노래를 굉장히 잘한 분인데 예수님 앞에 두고 세상, 부귀, 명예, 행복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평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그램 목사 따라다니면서 선교한 사람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가수였는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 노래 부르면서 이 노래 지어서 부르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분 이렇게 생겼어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이분이 연세 드셔서도 똑같이 늘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섰을 때 모습이에요.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니까요, 다른 사람도 늘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 모습이에요. 이분이 찬양만 하면 모두가 일어서서 같이 찬양했어요. 예수님만 앞에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신 분이에요.
심지어 이분이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좀 넘어갈게요. 연세가 드셔서도 의자에 앉아서도 찬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밖에 안 바라봤어요. 이분처럼 우리도 건강하고 아주 살아가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앞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10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나의 방패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영원한 것보다 썩어 없어질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뭐 건강 생각해, 그냥 내가 즐겁게 먹으면 되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건강 기별을 전하면서 남들보다 병 안 걸리고 좀 더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별을 가지고 그 기별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대로 살아서 더 맑은 정신을 소유하고 더 건강한 육체를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영원한 나라 속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